안녕하세요. 부산 인사올리 교수님, 피부의 신노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제한된 시간이 좀 한계가 좀 있어갖고 좀 대신 잘 안 들리세요? 지금은 좀 들리세요? 예. 지직거리나요? 예. 그랬군요. 예. 잠시만요. 예. 이거는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보시기만 하세요, 자기소개서는.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어디냐면, 자사고들의 오늘, 하일고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야? 최영욱 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제가 정욱 단위 자사고나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선 이제, 가장 많은 좀 찌질거리죠? 이것도 안 되고. 예. 괜찮나요? 예. 대표님, 이게 지금 요걸로 한번 말씀 한번 할까요? 이건 켜져 있습니다. 예. 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저걸로 할게요. 예. 우선,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어디냐면 이제 외대부고가, 그러니까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학생들을 뭘 보고 뽑았죠? 자사고들이 원점수를 봤어요, 작년에. 그리고 뭘 봤냐면, 외대부고는 이제 공통면접 문항도 내문항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갖다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점수도 받고, 배경지식 있는 공통면접 문항도 보고 약간 우수한 아이들 뽑았는데, 뽑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면, 아니, 내신 성적 원점수 다 받잖아.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다 갖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갖다 공통면접 문항도 좀 어렵기는 했어요. 최근 30년대에 일어난 미래과학 기술의 한계점과 이런 현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 계열 문제들은 그런 걸 냈는데, 야, 어떻게, 배경지식도 있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뽑았더니 별로야라고 하는데 왜 별로냐. 아까 이제 맨 처음 화면이 뭐였냐면,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인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 연수 자료에서 서울대학교 진동석 교수가 이 입학전형위원들한테 발표를 한 자료예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뽑는다. 그러니까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이 연수라는 거는요. 이 입학전형 연수를 받아야지만 반드시 뭐가 되면 면접위원이 됩니다. 면접권이 안 돼요. 작년에 상상고 사람이 사회를 만드는가, 사회가 사람을 만드는가, 이 면접 문제도 입학전형이 연수자료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 연수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니까, 금년도 입시에 대한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향이나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자기들의 이제 학교 측의 방향과 결정이 돼서 결정을 정하는 중요한 연수이기도 하죠. 또 입학전형위원들이 그럼 면접의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될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진동석 교수가 발표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시는 이 근처에 있는 고양이고부터 시작해갖고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그 다음에 경기고학영재학교, 서울과학영재학교 다 합쳐보세요. 어머님들이 아시는 주요 특목고 자사고 다 합쳐봤자 서울대학교 인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될까 말까요? 모든 학교들의 주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서울대학교에 맞춰져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했는데 서울대학교가 지금 75%가 뭐죠? 75%가 수시로 선발을 해요. 75%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어머님들 왜 좋은 학교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엄마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학업성 지도가 제일 적게 봐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학업성 지도입니다. 학업성 지도가 정량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그런 높게 보는 건 뭐냐?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높은 것들은 뭐냐면, 선생님 이런 동아리 활동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하려고 들어요.
아까 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냐면, 외대부고에서 이 놈들을 갖다 뽑고 났더니 어떤 놈들이 저거 하냐면, 뽑았더니 이놈들이 국영수사가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땡큐죠. 아니, 공무원 한다는데 어떻게 외대부고에서 잘못 뽑았다고 얘기를 해. 그죠? 아니, 공부한다면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만 하는 놈들은 정시로만 가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수시도 열심히 합니까? 제가 이따 보시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아마 일산에서 이런 자기소개서 못 보실 거예요. 저희 강남이나 분당에 저희 물어보시면 뭐 자사고 가거나 뭐 경교고 가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올해 일단 뭐 결론부터 쫙 말씀을 좀 드리고 저거 하면 작년에 그런 놈들을 뽑았더니 뭐가 문제냐면 공부만 하려고 되는 거예요.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교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학교에서 멍석을 깔아주면 자기가 자율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R&D 활동도 하고 소논문 활동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대학교에서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는 코세라나 에드엑스. 코세라나 에드엑스라는 게 뭐냐면 하버드나 MIT나 UC 버클리나 스탠포드, 프린스턴의 온라인 무료 강의를 갖다 무크 강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수능원이라든지 학술원 코스웨어 이런 데들이 가면 몇 천여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갖다 자기가 전공 적합성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렇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알아서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지가 공부만 하려고 들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와서 뽑았더니 국영수하고 공부만 하려고 든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보낼 수가 있냐 하면 수시로 보낼 수 있냐? 수시로 보내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정시로 가야죠. 근데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을 보세요. 75%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작년에 수시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대구내고예요. 64명 중에 60명이 재학생입니다. 외대부고 61명 중에 59명이 재학생이에요. 지금 수시 합격자 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고 58명 중에 53명이 재학생이에요. 민사고 49명 중에 49명 전원이 재학생입니다. 상산고 26명 중에 25명이 재학생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수시는 누구죠? 다 재학생. 반면 정시는 60%대가 전부 다 재수생입니다. 60%대가 다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75대 25에 대한 비율을 보세요. 그 중에 75% 중에 90%가 재학생이면 60%대가 재학생이겠죠. 25% 중에 30몇 프로가 재학생이면 불과 10%도 안 되죠. 6대1의 비율로 재학생들은 서울대를 어딜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수시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정시만 잘하는 애들이 갖다 뽑고 싶겠어요? 공부만 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외대부고가 2주 전에 서울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마감됐습니다. 몇 명 넣는지 모르시죠? 어머니? 그죠? 이런 게 정보니까. 212명을 넣었어요. 212명을 갖다 외대부고가 서울대학교 수시 넣었답니다. 212명이면 얼마죠? 350명 중에 212명이면 거의 얼마를 넣냐면 60몇, 70% 정도가 서울대 수시를 된 거예요. 물론 70%가 다 되지는 않겠죠.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다 서울대학교 김경봉 교수님이 이번에 외대부고 딱 학교 방문해서 외대부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 프로그램을 갖다 2학년 때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2학년 때까지 다 마무리를 딱 하는데 이번에 학교 딱 방문했는데 고3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 이게 딱 있으니까 저 프로 너무 좋다. 잘했다. 힌트를 주더래요. 물리학 특강도 해라. 자연과학 아이들. 대학 교수들. 이게 이제 왜 좋은 학교를 가셔야 되냐면 이런 프로그램들, 서울대학교가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대한 프로그램들 세팅을 잘하는 학교. 왜? 그래야지 학교가 멍석을 깔아줘야지 그런 세팅을 깔아줘도 안 하는 놈들 또 안 하잖아요. 난 공부만 할랜다. 이런 놈은 정시로 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이 부분들은 올해 이제 외대부고나 상산고는 내일 모레 이제
8월 말에 이제 정년퇴임하신 상사고 이면숙 교관 선생님이랑 저희가 저희 그 분당에서 설명회를 해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또 오셔서 들으시면 좀 디테일한 말씀 좀 드릴 텐데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냐면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좀 드리면 이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부 학원들이 뭐 공통 면접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뭐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결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아이의 개별적 특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자기 생활기록부는 뻘쭘한데 자기소개서는 잘 돼 있어? 절대로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하도 자기소개서는 뻥을 친다고 그래갖고 그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뭘로 준다? 외대부고가 여기서 그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 연결성을 갖다 채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없는데 자기소개서만 잘 써? 그런데 우수한 평가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와 연결된 이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뭐 영재 글자가 붙은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도 지워버리면 캠프니 뭐니 교육부가 주관했든 아니면 무조건 절대 안 된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얘기하죠. 생기부에 지워진 양을 점수하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좋다. 절대 미련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개조식을 쓰라는 건 많이 쓰라는 뜻인 건 맞다. 하지만 개조식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에피소드 쓸 수 있다. 그죠? 아카데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학생이 어떤 분야에 정말 특출나고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죠? 다음에 여기서 서류평가한 사람의 면접도 본다. 생기준이었어. 개별문항 질문과 답변의 생기부와 일관성을 채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에 자 여기서 학생이 면접 끝나고 너무 쉬웠다고 한다? 100%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면접이 버벅대도 상관없다. 알맹이만 채점한다. 30%는 특출나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니 공통질문에 걸어서 갈릴 것이 예측된다. 뭔지 아세요, 어머니? 이제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 강만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냐면 이러니까 공통면이 중요하다. 택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내신 점수는 올해이면 다 만점이겠죠? 내신이 올해이면 다 만점입니다. 내신이 올해이면 다 만점인 상황에서 자, 공통면접하고 이제 서류평가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감이 안 돼. 그럼 얘랑 실랭이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어머니들 효원이야. 효원이 면접 보는 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 있네. 이거 보면서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 면접 문항을 갖다 다 뽑고요. 3인이 합의가 돼야지 면접 문항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 얼굴을 보면서 면접 문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를 할 때 되는 거예요.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맨날 면접 연습해보세요. 그럼 얘한테 어려운 면접 문제는 안 내잖아. 그냥 노멀한 면접은 외고도 다 똑같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문제 내겠죠. 그 이 아이는 아싸 나도 쉬웠고 말도 잘했어. 얘는 100% 떨어져요. 어떤 애가 얘랑 실내기를 하고 싶은 아이를 갖는 뽑고 싶은 아이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학업적 우수성이 있고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이 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있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이 나가죠. 오히려 어떤 아이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아이들. 와, 난 면접 문항이 너무 어려워갖고 나 어떻게 왜 쟤는 쉽게 내고 나만 미워하지? 뭐 이랬던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이 안 되는 애들은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냐면 얘는 감이 안 되지만 얘는 좀 봐줄만은 한데 별로 개별적 특성은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점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올해는
공통면접이 아니에요. 저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0%는 특출나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니 공통면접에서 갈릴 것이다라는 것은 특출난 아이들은 다 뽑겠다라는 겁니다. 공통면접에 대한 것이 15점이 있고 개별 면접이 15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통면접의 편차는 15점, 14.8, 14.6, 14.4, 14.2 이렇게 줍니다. 5단계. 개별 면접에 대한 편차는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 얘는 고만고만하는 놈은 다 13점이야. 개별적 특징이 아주 우수한 애는 15점. 적당히 우수한 아이는 14점. 개별적 특성이 있는 15점, 14점 맞은 아이는 공통면접을 아무리 못 받아도 13점보다 높죠. 왜? 15점, 14.8, 14.6, 14.4 맞는다 하더라도 편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개별적 특성 있는 애들은 다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개별적 특성이 별로 없어.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30, 40%대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다 뽑고 나머지 고만고만하니까 다 13점을 줘버리면 그러면 내신 만점이죠. 그 다음에 개별적 몇 점이죠? 13점이죠. 똑같죠? 그리고 공통면접 0.2점 편차해서 갈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이 로직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팁 다 뭐냐면 공통면접 준비만 하고 학생부나 자기소개 연계성을 안 봐요. 이러면 다 꽝이에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고 말씀드릴까요? 경교외고나 뭐 고양이나 경교외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고를 자기소개 쓰는 아이들의 그 70%, 60, 70% 이상이 전부 다 영어로 언급해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 영어는 AA11, AA12 이렇게 해갖고 이미 영어는 됐다고 봐요. AA11, AA12 이렇게 해갖고 영어는 됐다고 봅니다. 영어로 대학 가기가 점점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 갖고 뽑아봤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보세요. 영어만 언급한 아이들은 딱 뭘 보냐면 얘는 영어만 잘하는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채요. 지가 어필할 게 없으니까 영어만 언급하나. 이런 놈들은 보세요. 떨어질 확률이 60, 70% 됩니다. 오히려 어떤 애들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학업적 성취도가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외고들이 서류평가는 뭘로 하려고 하냐면 학생부 위주로 서류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 갖고 면접을 하려고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소개서의 평가는 별로 안 하려고 들고 학생부 평가로 서류평가를 하고요. 면접에 대한 평가는 자기소개서 나온 면접 문항 갖고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 게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뭐가 중요하다?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성을 갖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아까 독서했다가 독서하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일고등학교 최용 국장님이 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독서 100권 이상 읽었다라는 것 갖다 증빙하지 못하면 원서 내지도 마라.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들 다 책 100권 읽었나요? 그죠? 국영수사가 공부하느라고. 언제 뭐 내신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끝나고 나서 책 읽으라니까 책 읽은 없고. 그죠? 선생님 내라고 하니까 안 낼 순 없고. 그러니까 내는 책들이 그런 거죠. 먼 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편. 그죠? 먼 나라 이웃나라 이탈리아 편. 또 하나 얘기할까요? 수학책도 내래. 그놈의 수학 귀신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안에 이 수학 귀신. 그죠? 또 얘기할까요? 완득이. 그죠? 아마 이 중에 하나는 걸리실걸요? 그죠? 이런 게 앞에 장식하고 있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세특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독서,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이제 그 창체활동이에요. 근데 외고 아이들은 뭘로 가냐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특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외고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전교과 성적이 매우 탁월히 우수하면 이런 얘기에서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성적을 보지 못하고 세특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교과 성적이 탁월히 우수하면 이런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고를 가시는 어머님들 제가 팁을 드리면 전
제가 혹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상담할 수는 없겠지만 뭐 분당이나 대치나 강남이나 이쪽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와서 보면 저희 보세요. 다 마감이에요. 저희들은. 저희들 아마 정보력에서는 저희가 가장 빠를 겁니다. 다 인터뷰한 내용들 다 저희가 뭐 들려드릴 수도 있고 저거 할 텐데 딱 보면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이 딱 바라보는 일단 시각은 외고를 쓸 때도 뭐라고 써야 돼요? 한 토픽을 갖고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녹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로 영어보다는 그죠? 오히려 수학이나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이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끔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아이는 우리 학교에 오면 뭘로 갈 수 있어? 수시로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했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학생부에서 뭐죠? 아까 말한 교과 관련 성취순, 정성평가죠. 정량평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분인력 특기사항, 교과 및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 포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관련 동아리활동, 탐구연구활동, 독서활동, 학업 능력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 자기지도성, 적극 열정에도 뭐죠? 학생분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관련 동아리, 학내활동 참여된 노력, 세분력 특기사항, 수업 참여도 및 태도 심화 과목 노력, 선택 노력 등 전부 다 뭐죠? 학업 관련 활동이에요. 학생부 활동들. 서울대학교가 바라보는. 그러면서 자,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업 능력이다. 다음 평가 방식은 다릅니다. 그죠? 입학사정관제에서도 학업 능력은 그죠? 학생을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와 같이 수치화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제공된 심화학습반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 등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이 요구되었는지 모두 고려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 선생님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이거죠. 화려한 스펙과 개인력 우수하게 평가하나요? 과연 줄줄이 나열한 스펙과 멋지게 꾸며진 개인 프로파일로 입학사정관을 주목시킬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만 이러한 노력을 지속했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물고 서울대가 작년에도 수학올림피아드 금상, 물리올림피아드 금상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올해도 경시의 경자나 대회 대자만 들어가는 서류에서 전부 다 열애를 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서울과학영재학교나 경기과학영재학교 쓰시는 어머님들도 KMO하고 물어로 하고 화오로 하느라고 내가 언제 책 읽을 시간이 뭐 있고 이런 애들은 100% 떨어집니다. 서울과학영재학교도 90명씩이 어딜 보내죠? 서울대를 보내죠. 서울대가 원하는 이런 학생부가 안 돼 있으면 뽑을까요? 서울과학영재학교도 안 뽑아요. 똑같이. 그래서 반드시 어머님들이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갖다 그 관리하시는 것부터가 영재학교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생님 저 이런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려요. 선생님 저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인문사회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또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회학자 또는 예술 감각이 뛰어난 문학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융합적 지식도 요구하지만 뭘 원하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만은 나도 전문가. 폭넓은 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장차 목표로 하는 분야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합시다. 우리 학교 최고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되어봅시다.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교과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야말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관련 서적을 찾아서 많이 읽고 보다 깊이 이해해봅니다.
내가 강의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나의 언어를 알려줬으면 파고들어 봅니다.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된 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사실 왜 IBT 토플 110점짜리를 좋아하고 KMO 금상, 물리올림픽 금상 이렇게 금상 이상 아이들을 좋아했냐면 그런 놈들을 뽑아오면 지들이 알아서 수학 자율 동아리 만들 거고 지가 알아서 모의유엔, MUN 대회 나갈 거고 지가 알아서 화학원리 동아리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거고 이걸 알아서 하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놈들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하잖아요. 대회에 대짜만 언급하든가 뭘 하더라도 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그것도 우회적 표현을 못 썼겠으니까 외대 보고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뽑았던 놈들 보니까 이게 공부만 하려고 들지 동아리 그래서 외대 보고의 204개의 동아리 중에 상당 부분의 동아리 좀 없어지게 생겼대요. 그걸 원할까요? 수시로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개별적 특성을 어떻게든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그래서 보시면 예비 서울대생 독서는 기본.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서. 바쁘고 할 것도 많은 고등학교 생활이지만 독서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문학 교양 서적에서부터 학습과 관련한 전문 서적도 꾸준하게 많이 찾아 읽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대보고도 159권의 책을 갖다 3년 동안 읽힌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책 갖고 되겠습니까? 이따 들어보세요. 한이고 최영희 국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머지 리더십을 키우자, 봉사활동을 하자 다 일반적인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자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에서 읽어내려는 정보는 뭐죠? 첫 번째,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 어떤 노력과 더 알아본 경험. 두 번째, 지식의 누적, 교과성제 및 교내활동. 세 번째, 지식의 활용, 배운 것의 연결 및 조합. 제일 중요한 게 1, 2, 3 다 중요하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번, 3번이에요. 가장 안 중요한 게 이 중에서 뭐죠? 교과 성적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은 국영수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는 놈들이 왔어. 서울대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안 중요하다는 것만 하는 놈들만 왔어. 원할까요? 자사고가? 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 선생님 저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이런 동아리 활동 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 진동석 교수가 발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발표했냐? 하나고등학교 정경원 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기서 하나금융그룹이나 외환은행이면 가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못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것은 자사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건 왜냐하면 하나고등학교 정경원 부장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위원들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자기네 학교들은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럼 하나고만 그러겠어요. 맨날 자사고 협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날 얘기를 하는데 그죠? 다 비슷하겠죠.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지도학습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아무래도 학교생활 기록부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입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입학사정관 내지는 교사이면서 전형기간 동안 위촉된 교사 입학 전형위원들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수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평가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과목 세분류 및 특기사항이 기록된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의 평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사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특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가 있죠? 자, 교과 세분념 및 특기사항은 입력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 업무로 인해 부득이함을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만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기 어렵다. 뭔 말이게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걸 갖다 교사의 입장에 이해하지만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뽑을 수 있다 없다? 뽑을 수 없다란 말이에요. 제가 자사고 관계자들 외대보고 조경호 부장이나 이렇게 하나고 이호근 부장님 그 다음에 상상고 다 얘기해보잖아요. 북일고의 박지훈 담당관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다?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에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못한다는 단정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죠? 그거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하죠. 세트가 어떻게 적어주래요? 이렇게 적어주래요. 중학교 교육과정에 수학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임. 보다 심화된 수학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학생으로서 인터넷 강의나 서적을 사서 자기지도 학습을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수학 분야에서 본인의 수학적 우수성을 확인하여 자신감을 가짐. 문제 해결력도 우수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비범한 학생으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검증받고자 노력하였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연구임을 인정받음. 또한 자연과학의 원서학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원서로 제시된 이론들을 학습하고 평가받아 우수함을 검증받은.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고 그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주도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인재임. 우리 아이과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왜 서울대학교가 정성평가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내신 100점이 더 좋아 보이세요? 중학교 내신 100점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이 내용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이 내용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내신 100점을 갖고 정량평가를 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고등학교나 이거는 자 우리 학교 오려면 이 정도 써와라 이 얘기잖아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아줄게. 근데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어떤 애들만 국제중학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가 대원국제중학교예요. 이제 외대부가 전국 단위니까 외대부고 가려고 하는 어머니들은 이번에 대원국제중학교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해가 80명인데 그 중에 60명이 외대부고 쓴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40명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걔들의 생활기록부가 기본적으로 15장 이상이에요. 우리 아이 생활기록 몇 배죠? 한 2배 되죠. 그죠? 많으면 50% 정도 더 되고. 근데 그 정도의 왜냐하면 대원국제중학교는 자기 위해 대원외고니까 대원외고가 작년에 서울대 수시를 제일 많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런 게 있고 또 국제중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저걸 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청신국제중학교도 외대보고 20명 쓴답니다. 그죠? 20명. 쓴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경쟁 자세.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자기소개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이걸 명심하세요. 2015학년도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자서수와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고 전형 자료로는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8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것이라 한다. 어떻게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게 표현하여 주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이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840명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어머니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건 내신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 추천서 학생부 비교과만 갖고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작년 10월 12일 날 발표되면서 작년 중3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고3부터 저렇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다? 더욱더 커질 거다. 하나고등학교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활기록부에 토대를 둔 자기소개서 구체기사.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생활기록부에서 기반을 둔 자기소개 구체적인 사례를 대야지만이 아까 외대보고도 얘기하지만 하나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번에 상상고 면접에서 뭐 주죠? 학생부가 우수하면 4점의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상상고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면접은 3트랙입니다. 자기지도 학습 트랙, 그 다음에 자기지도 학습, 인성 영역, 그 다음에 집단 토론 면접. 근데 독서가 빠졌다고 해서 독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독서가 이번에 자기지도 학습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각 트랙의 면접 시간은 10분씩, 집단 토론 면접만 15분에서 20분입니다. 자기지도 학습 영역 공통 면접 한 문제, 인성 영역 공통 면접 한 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지도 학습 영역에서는 이제 학생부에 기록된 독서 갖고 면접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는 자기지도 학습 영역 과정에 대한 또 개별 질문 한두 문항. 이렇게 해서 세트랙으로 돼요. 근데 집단 토론 면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인당 3문씩 발표하는데 여기서 편차는 크게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B가 한 개 있어도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3배수 가까이 뽑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어머니 내일 모레 와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면수 교감 선생님 오셔갖고 이제 8월 말에 퇴임하시긴 하셨지만 아직 저거 하시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물론 분당에서 하니까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